하나님은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죠. 오늘은 69번째 결혼 만류 대상 첫 번째입니다. 결혼을 말려야 될 사람,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제발 뜯어 말려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적 인간. 이기적인 사람은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인간과 결혼한다면 누군가 뜯어 말리십시오. 이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주변의 부부들을 보면 부창부수라는 사자성어에 딱 걸맞은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척하면 삼척이고 눈빛만 보아도 알고 말을 요만큼만 해도 전체를 다 알아듣고 무슨 일을 해도 다 의기투합이 잘 되고 정말 남들이 보면 찰떡궁합이다, 완벽한 부부다, 진짜 잘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소에 정말 잘 살고 평소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혹여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차가 조율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고요. 또 그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이 결속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부부의 결속력이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부부의 살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흐뭇한 미소를 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모델링이 될 만한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부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속칭 일명 조도 못 먹는 그런 사람? 예. 그래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 사람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배우자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데요. 배우자뿐만이 아니죠. 나아가서는 자녀들까지 그리고 원가정 식구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 세미나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부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 수준 미달의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여자인데 남자의 수준이 모자라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수준 미달의 여성이 그 남자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피차가 불행한, 당사자가 더 불행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데 가슴 아픈 현실이겠죠. 마치 이것은요, 유치원생에게 수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안겨주는 그런 꼴이 아닐까. 도레미파도 모르는 아이에게, 다루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그 수억 원짜리를 아껴본들 어떻게 활용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수준 미달일 때는 좋은 남자의 형편없는 여자, 좋은 여자의 형편없는 남자의 조합은 정말 피차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들을 보면 진짜 결혼하지 말았어야 될, 저 사람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배우자도 불행하게 만들고 동시에 자녀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원가정의 주변 사람들까지 모든 이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면 그 결혼은 조금 뜯어 말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심리학적으로는 고착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픽스 되었다, 고착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우리가 신체 성장은 발육이다, 그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노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래서 관리를 잘 하면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라고 하고요. 심리는 발달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발육은 그로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발달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디벨로퍼먼트란 말을 쓰죠. 근데 이 계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는 그 각 단계마다 이수해야 될 각각의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이 태스크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데요. 발육은 점진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발달은 거기에 따라 미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경우, 이 경우를 고착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감,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고착인지 아닌지, 심리적 영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서 저는 데이트하는 청춘들에게 결혼을 생각하는 어떤 상대자를 확인해보는, 점검해보는,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첫째, 화가 날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때, 친절을 베풀어야 될 때, 누군가를 도와야 될 상황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날 상황일 때 감정에 휘말려서 감정에 함몰되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고착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자리에 호의적이 아니라 냉소주의로 일관한다든지 아주 무관심으로 대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고착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연애와 결혼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연애 중일 때는 사랑의 콩깍지 때문에 상대방의 결정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심히 살펴보면 이 연애 중에라도 상대방이 고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원래 데이트를 하면 둘의 관계가 깊어지죠. 이유는 데이트는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까, 상대방을 기분 좋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줄까, 여기에 초점을 두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 이타적인 언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적립금이 점점 더 쌓이는데요. 자, 데이트는 말 그대로 이타적인 행위를 할 그 타이밍인데 그 시간에도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사람은 고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아기에 고착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특성을 보인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주저없이 헤어져도 좋다고 제가 권면하죠. 이 고착된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기 밖에 없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죠. 원래 영아기는 자폐 상황을 가지는데요. 이 시기는 정상적 자폐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어서 오롯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영아기의 아기는 자기의 필요를 우는 것을 통해서, 울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외부로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1차 양육자, 주로 엄마겠죠. 돌보는 주체인 1차 양육자가 그 울음의 의미를 파악하고 알아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딱 맞는 타이밍에 맞춰서 공급해주는 그런 걸 갖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뭐라는 것을 표현을 했을 때, 울음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울음의 의미를 알고 맞추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면 아이는 그때 전능감을 느끼고 세상을 살아볼만 해 라고 느끼고 굿셀프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본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대상관계 심리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폐적인 그 시간들, 정상적 자폐기를 거치고 나면 점점 더 이제 분리돼서 나가는데 공생기의 개념을 거쳐서 분리 개별화까지 갈 수 있죠. 고착된 사람, 이 영아기의 상태에 묶여버린 사람의 특성은 배려하는 대신 배려합니다. 칼로 배려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폐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배려는 전혀 없고, 언행의 모든 것은 배려가 아니라 칼로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니까 서로가 호감에 의해서 끌려서 점점 더 뭔가 친밀해지고 데이트 시간도 많아졌고 좋은 감정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도 커졌는데, 이상하게 가까워진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왠지 모르게 아픈 게 있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두워지고 뭔가 그랬다면 그 상대방이 배려하는 게 아니라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폐기에 갇힌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칼로 배려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난도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결혼은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 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 결혼 만류해야 될 사람, 그 첫 번째로 이기적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을 말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몇 주는요, 결혼 기피 대상에 대한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